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인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과 내일 제주와 남해안에 최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걸로 예보됐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높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정당 대회가 곧 막을 올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나서 해리스에게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은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김포의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들은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탯줄이 달려있는 신생아를 저수지에 버린 20대 친엄마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성은 혼자 낳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 겁이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 제주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이후 오늘 밤부터는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로 북상을 하면서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태풍의 최근접 시각은 제주도 서귀포가 오늘 오후 5시, 전남 진도 밤 10시, 전남 신안 자정, 전북 부안이 내일 새벽 5시로 예상됩니다. 이후 태풍은 내일 오전 9시쯤 충남 서해안 부근까지 북상한 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채 중부 내륙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6시 때 최대 전력 수요가 95.6기가와트로 역대 최대 전력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 때 최대 수요는 94.7기가와트로 집계돼 하루에 2차례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역대 최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냉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에 있는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11시쯤 화재 신고로 접수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00여 명과 장비 7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직후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 14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종 북부경찰서는 저수지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저수지에 탯줄과 태반이 달린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5일 오후 6시 반쯤 물에 떠 있는 영아 시신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에 자수를 했고 미혼 상태로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에서 행인의 배낭 속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밤 8시쯤 텔아비브 남쪽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맨 배낭이 폭발해 이 남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이스라엘 경찰과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는 공동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강력한 폭발 장치를 동원한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인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 제주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폭염과 열대야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오면서 무더위를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오키나와 서쪽,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종다리입니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남쪽의 열기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열대 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로 밀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따뜻한 남서풍을 강화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인해서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서울 낮 기온은 오늘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31도지만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심해져 체감온도는 30도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9호 태풍 종다리가 21일 수요일까지 덥고 습한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난 뒤에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뜨거운 수증기 자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는 약화되기보다는 지속 또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여름 더위를 식히는 처서 매직도, 태풍 매직도 없는 이례적인 8월이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제9호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열기를 몰고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6시 때 최대 전력 수요가 95.6기가와트로 역대 최대 전력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 때 최대 수요는 94.7기가와트로 집계돼 하루에 2차례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역대 최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냉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2,8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보면 그제 하루 온열 질환자는 41명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8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온 지난해보다 4명 적은 수준이어서 2위 기록을 경신할 걸로 전망됩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새롭게 나오지 않아 24명을 유지했습니다. 네, 강원 영동 지역은 폭염과 함께 가뭄도 비상입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메말라 일부 지역은 제한 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최대의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입니다.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물줄기가 거의 끊겼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물길도 실개천처럼 가늘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곳은 물이 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라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35%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 전체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0%로 전국 평균 6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원인은 계속된 가뭄.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린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 영동 지역은 최근 석 달간 강수량이 304mm로 평년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길어진 폭염에 휴가철까지 겹쳐 물 사용량도 늘어났습니다. 물 부족이 심해지자 오봉 저수지는 지난 13일부터 농업용수 공급을 이틀 간격으로 제한했습니다. 30% 이하로 감소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추가 용수 확보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15% 이내였을 때는 저희가 제한 급수도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좀 물을 좀 많이 아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단비 소식이 예보됐지만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곧 막을 올립니다. 북한 도발에 맞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도 이 자리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이어서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죠. 네, 민주당은 시카고에서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오늘 전당대회 무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나서
해리스에게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성과를 내세우고 민주주의 수호와 중산층 강화 기조를 이어갈 적임자는 해리스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도 행사장에서 바이든 내외를 맞으며 이번 대선을 위한 결단과 지지의 고마움을 표시할 전망입니다. 해리스가 후보직을 넘겨받은 지 한 달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 열기는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당대회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또 모레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무대에 오르고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은 마지막 날인 목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최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진다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존 레전드와 민디 켈링 등 여러 스타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비욘세와 테일러 스위프트도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만큼 이번에도 해리스 지지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테일러 스위프트와 팬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수락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AI로 생성한 가짜 이미지인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또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한반도 정책 등을 포함한 새 정강 정책도 채택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사실상 해리스 대선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대의원 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등으로 동맹과 함께 북한 위협에 대응해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들,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년 전 정강정책과 비교하면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목표가 빠졌는데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대북 억제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지금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죠. 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운집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민주당 정강 정책의 즉각적인 중동 휴전 요구는 담겼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빠진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카고 당국은 전당대회 주변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위대 접근을 막고 있지만 돌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와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한국 정부가 아파치 공격 헬기 최대 36대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DSCA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하고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는 영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제공해 한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이제는 하마스가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는데 하마스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텔아비브 남쪽 거리의 CCTV 화면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에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갑니다. 배낭에 든 폭발물이 터지면서 이를 운반하던 사람 한 명이 숨지고 행인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사망자가 요르단강 서안 출신 팔레스타인 주민으로 추정된다며 장치가 의도한 시간보다 빨리 폭발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אנחנו יודעים שהגופה המרוטשת היא לא של אזרח תמים שעבר, אלא זה שנשא עליו את המטען.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은 자신들과 이슬라믹 지하드 산하 알쿠드스 여단이 함께 순교 작전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진의 학살 등이 계속되면 순교 작전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자 지구 휴전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텔아비브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16일 양측에 제시한 이른바 가교 제안으로 가자 지구와 이집트의 국경지대 통제권과 인질 석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e confirmed to me that Israel accepts the bridging proposal, that he supports it. It's now incumbent on Hamas to do the same. 하지만 하마스는 지난 18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고 네타냐후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가교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의 배후가 하마스라면 이스라엘의 기울어진 중재안에 거듭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 시설을 겨냥해 레바논 동부를 공습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보고한 소식통들은 레바논 동쪽 베카벨리 지역의 헤즈볼라 무기고가 이스라엘 군에게 폭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습 지역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레바논 동부 일대라고 외신들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이후 가자지구 전쟁을 치르면서 헤즈볼라를 견제하기 위해 국경지대 군사작전을 계속했지만 레바논 동부 깊숙한 곳을 타격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유튜브에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유튜버 구재혁에게 찌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 씨가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고 하는 취지로 말을 하며 행인을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래퍼 산이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중식당에서 배달한 생수를 마신 40대가 구토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 중국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스 사용량이 0으로 찍힌 가짜 계량기를 달고 검침을 받지 않은 꼼수로 지난 7년 동안 1억 7천만 원 상당의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않은 요양원 대표가 덜미를 잡혀 구속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164차례에 걸쳐 회사 돈 14억가량을 빼돌리고 일부를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쓴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집까지 뒤따라가고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들이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새빨간 화마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붉은 물줄기를 연신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서 12곳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주변엔 이렇게 다른 공장과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 단계를 높여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기숙사엔 직원 14명이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놀래가지고 갑자기 나온 거라 짐도 갑자기 싸갖고 온 거라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금 중요한 것만 물건만 챙겨가지고 나온 거라. 불에 타기 쉬운 가구가 쌓여 있고 공장 동과 동 사이가 좁은 탓에 큰 불길을 잡는 데만 6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가구 공장 6개 동이 모두 탔고 근처 다른 업체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작업동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가구 공장 작업동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 장소는 좀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인천에선 또다시 비슷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1층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지만 2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휘발유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탯줄이 달려있는 신생아를 저수지에 버린 20대 친엄마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미혼모인 이 여성은 혼자 낳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 겁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저수지 한쪽에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저수지 앞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반쯤 영아 시신이 저수지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아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발견 당시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시신은 부패되기 직전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건진 후에였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신을 하얀 천을 덮어놓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서 그 폴리스 라인을 치놓고. 영아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2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미혼의 무직 상태로 혼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심적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정일보다 일찍 양수가 터져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면서 출산 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이에 겁이 나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사망 시점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에 따라선 수집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지만 열대야와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태풍과 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오늘 남부와 제주도에서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늦은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군산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태풍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 더위는 조금 누그러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 좋겠지만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날씨는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로 30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6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번 달 말 코로나19 환자가 한 주에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라 감염병 등급을 상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치료제 공급과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최근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환자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을 재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는데 한 주에 35만 명까지 환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냉방이라든지 환기 부족이 또 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호흡기 감염병 전파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확진자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커질 수 있지만 정부는 지금 상황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KP3 변이 바이러스가 이전 오미크론과 차이가 없고 환자 대부분이 경증이라 감염병 등급을 상향하지 않고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주일 안에 2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면 보건소에 신고하게 하는 등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료제와 진단키트 수요 예측에 실패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 26만 명분을 이번 달 말까지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면서 이번 주까지 6만 명분, 다음 주에는 14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담당 약국에 정기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요. 8월 말까지는 전국의 담당 약국에 여유 물량까지 충분히 공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석 방역과 관련해선 환자 발생 추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 상황을 지켜본 뒤 추석 일주일 전까지는 방역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대다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병상을 줄이는 등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오히려 늘다 보니 오는 추석 연휴쯤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 상당수의 병원 응급실들은 전공의가 대거 빠진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에게 오랜 시간 일이 몰리다 보니 피로도가 극심해졌고 결국 진료를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 병상을 줄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가운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기관이 올해 초와 비교해 4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다음 달이었던 지난 3월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전국에서 46만 명이었지만 지난달엔 55만 명을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더 나아질 기미도 없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이 극히 낮아 진행했던 추가 모집엔 고작 21명만 지원했습니다. 인력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응급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단 정부는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화하겠다며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아직 그 응급실의 이런 진료 상황이 크게 이제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응급실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의료진의 과부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의료 대란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와 배석자 등을 두고 실무진 협의를 이어갑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선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최상병 특검법 등 양측 이견이 첨예한 내용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양당 체제가 지난 총선 이후 다시 구축이 되면서 벌써 차기 대권 경쟁에 들어간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한 대표는 사회적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으면서 진보 진영의 화두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고 이 대표는 성장론을 거듭 띄우며 우클릭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권 연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날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의 신설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특위를 구성해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개 국민의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정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정책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얼마 전 전기료 지원 정책도 냈지만 이 정도론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양극화 해소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는 다르다고도 언급해 이재명표 민생지원금법과 차별화하면서도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평등 가치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시 거대 야당의 지휘봉을 잡은 이재명 대표는 반대로 보수 진영의 핵심 의제인 성장을 거듭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 초반부터 멈춰선 성장의 회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기후변화와 세계 경기 침체, AI 시대 전환 등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삼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는 것처럼 경기 침체기인 지금이 바로 국가가 투자할 때입니다. 특히 금융투자 소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까지 어떤 의제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며 진보 진영에서 예민한 세금 완화에도 열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야의 유력 대권 후보인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중도층 잡기,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대권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오로지 민생만을 외치며 여야 대표회담에 서로가 신속히 뜻을 모은 것도 일찌감치 차기 대권을 바라본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은 은행권, 22일엔 여신전문금융업계와 각각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와 업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를 오늘 발표합니다. 작년 하반기 시 지역 고용률은 62.5%로 0.6%포인트 상승했고 시 지역 실업률은 2.7%로 0.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런 기조가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공식 협상을 오늘부터 나흘 동안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립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3위 국가인데 2019년 3차례에 걸쳐 협상을 FTA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달부터 생산 중인 캐스퍼 일렉트릭의 출고를 앞두고 오늘 미디어 시승 행사를 가집니다. KG 모빌리티도 액티언 출시를 맞아 평택 본사 디자인센터 앞에서 오늘 시승 행사를 엽니다.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를 하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이 소식은 최도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사각지대 없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법 개정을 촉구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사각지대는 없을지, 얼마나 빨리 시행할 수 있을지 3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서만 3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월별 보증 사고 액수를 살펴봤더니 올해 2월 6,489억 원을 정점으로 4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지난달 보증 사고액이 늘어난 건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2년 5월에서 7월 무렵 전세보증 가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보증 금액이 많아 7월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허그가 올해 상반기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내어준 이른바 대위 변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허그는 전세보증 사고율은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 사고 액수도 오는 4분기부터 줄어들고 시차를 두고 대위 변제액 역시 차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모레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장애가 있거나 군 복무 중 또 해외 거주자 등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는 경우 직계 가족이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서 20여 명이 탄 호화 요트가 폭풍 후에 침몰했습니다. 탑승객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이 중에는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유명 기업가도 포함됐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상시라면 관광객이 탄 요트로 붐빌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 수색정과 헬기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심 약 50m 아래로 가라앉은 요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선체 56m, 돛대 길이가 70m를 넘는 화려한 외관의 바이에시안호. 새벽에 예고 없이 닥친 폭풍우는 22명이 탄 호화 요트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We managed to keep the ship in position, and after the storm was over, we noticed that the ship behind us was gone. 이번 사고로 모두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들은 선실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는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유명 기업가 마이크 린치도 포함됐습니다.
린치는 자신이 설립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6월 무죄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Abbiamo dato l'allarme in capitaneria di Porto. Dopo 3 orette siamo rientrati. Noi non abbiamo, pensiamo che sono all'interno le persone. 기적 같은 생還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배에 탔던 한 살 아기가 사고 후 엄마와 함께 구조된 겁니다. È venuta nel nostro pronto soccorso pediatrico della città di Palermo questa bambina di 1 anno con la mamma inizialmente. La bambina sta bene, è assolutamente indenne per fortuna. 현지 항만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구조된 선장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는 가짜 사진을 게재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테일러 스위프트와 팬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진 4장을 올리고 수락한다고 썼습니다.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 등은 엉클샘 모병 포스트를 패러디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는 문구가 쓰인 스위프트의 사진은 AI로 만든 것이고 다른 사진도 조작되거나 풍자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태국에서 탁신 전 총리의 딸이 신임 총리에 선출된 가운데 거물급 정치 인사가 관련 질문을 한 기자를 폭행했다는 구설에 올랐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들은 현지 시간 18일 프라윗 웡수원 전 부총리가 패통탄 친나와 총리 선출과 관련된 질문을 한 타이 PBS 방송 여기자의 머리를 손으로 쳤다고 보도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프라윗 전 부총리 측은 기자를 다치게 하거나 겁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 프라윗이 종종 친분이 있는 기자를 장난스럽게 놀리다고 해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역을 강타해 일부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엔나 동부 지역은 도로가 폐쇄되고 철도 운송이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서부 장크투 안톤 스키 리조트에는 흙탕물 급류가 주차돼 있던 자동차들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지난 5월에 이어 오늘 새벽 또다시 낙서가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사 입구에 야스쿠니 신사라고 적힌 돌기둥 표면과 받침대에 화장실을 뜻하는 중국어와 비슷한 글자와 알파벳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기물파 손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해 진술을 받은 피해자는 4명으로 일부는 인하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등굣길 여중생에게 둔기를 휘두른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학생은 여학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개학날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쫓아가더니 둔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잠시 대치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달려들어 둔기를 휘두르고 자리를 피하는 여학생을 쫓아가며 폭행이 이어집니다. 너 죽일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 막 무차별이야. 그냥 막 이렇게 되는 대로 다. 경기 안산에 있는 중학교 근처에서 고등학생 A군이 여중생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침 8시 20분쯤. 가해자는 등굣길 피해 여학생이 뒤를 밟다가 학교와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에게 제압될 때까지 A군은 B양에게 둔기와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잡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구나. 이제 직간에 이제 제압이 되고 막 그러니까는 지 뜻대로 안 돼서 그러는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의 가방에는 다른 흉기와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이 과거에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B양의 중학교 선배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B양의 아버지는 A군이 딸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월에는 A군이 학교 상담 중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해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A군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본인이 퇴원 의사를 강하게 밝혀 지난달 26일 20여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A군 부모에게 전화하는 등 특이 동향 여부를 살폈지만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액체 상태의 코카인 원료를 국내로 들여와 가공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코카인은 모두 60kg으로 2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배빈혁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양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남성 집을 급습해 가방을 열어보니 벽돌처럼 생긴 노란색 물건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캐나다 국적의 50대 남성 A씨가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갖고 있던 코카인입니다. 해경은 앞서 한강 인근에서 코카인을 거래하려던 한국인 판매책 2명을 체포했습니다. 코카인 소지 혐의, 판매 미수 혐의로 현 시간 긴급 체포합니다. 이어서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으로 활동한 마약 공급책 A씨를 검거한 겁니다. 이렇게 압수한 코카인만 모두 60kg에 달합니다. 시가로 1,800억 원어치, 무려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A씨는 선박을 이용해 액체 상태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특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코카인을 액체 상태로 만들고 특수물질을 섞어 선박에 실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강원도에 있는 창고에서 화학 전문가로 알려진 콜롬비아 조직원들을 통해 고체 상태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과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검거된 전력이 있고 압수한 코카인에 과거 캐나다에서 활동한 마약 조직의 영문 명칭이 각인돼 있다며 캐나다 범죄 조직이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카인을 캐나다 범죄 조직원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밀반입, 가공, 유통까지 가담한 최초의 사건일 뿐 아니라 국내 연계 마약 조직의 유통 관계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 A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코카인 가공 과정에 가담한 외국인 2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여름, 극지방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비교적 얇은 어린 얼음이 극적으로 늘어나면서 해빙 감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을 들여다보는 지구의 맥박, 장하영 기자가 먼저 북극해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가을부터 얇은 얼음판으로 얼어붙는 북극해. 이때 생성된 1년차 어린 얼음이 더운 봄과 여름에 녹지 않고 다음 겨울을 맞으면 2년차 얼음이 되고 이후 덩치를 더 키워 웬만한 환경에도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해빙이 됩니다. 하지만 북극해의 어린 얼음은 더 이상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북극 해빙은 지난 36년간 계속 줄었습니다. 올여름에도 그린란드 북쪽의 큰 해빙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위성으로 포착됐습니다. 북극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해양 분지로 알래스카 북쪽의 보퍼트 해류가 어린 얼음을 키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녹은 얼음들이 그린란드 동쪽 프람 해협으로 쓸려가 버리는 걸 막지 못합니다. Si sta riducendo nonostante le grandi nevicate degli ultimi mesi di aprile e maggio. Pensate che nell'arco di soli 20 giorni, nel mese di luglio, ha fatto così tanto caldo, tanto da ridurre lo spessore frontale di ben 2 metri. 어린 얼음이 늘어난 북극 해빙은 바람과 해류에 더 취약해집니다. 역대 해빙 면적 최저치를 기록한 2012년, 그해 8월 강한 폭풍이 불었는데 얇은 얼음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고
9월에 속수무책으로 해빙이 줄어들었습니다. 역대급 해수면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도 2012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빙이 면적 감소하게 되면 그 반사돼서 우주 되돌아가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더 많은 양이 해양에 흡수가 되게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 지구 평균 또는 뭐 저희도 비교했을 때 한 2배에서 4배 정도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북극해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4년 이상 두꺼운 얼음은 이제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더운 바다가 해빙의 성장을 방해하고 얇아진 얼음은 작은 태풍과 파도에도 부서져 바닷물로 흩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관리에 대해 정식 조사를 벌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낡은 관습을 없앨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빨래 관습으로 상징되는 선후배 간의 부조리가 그 핵심인데요. 워낙 오래된 뿌리 깊은 관습이다 보니 그만큼 고민도 큰 상태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이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된 건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7년. 7년간 선배들의 라켓줄 교체와 방 청소, 빨래를 대신해왔다며 올해 초 배드민턴 협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고 결국 안세영이 금메달 딴 직후 공개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올림픽 전 대표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세영에게 빨래를 시킨 선배 선수들도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는 논리로 전형적인 옛 군대 문화입니다. 결국 강한 훈련과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가 올림픽 메달을 만든다는 우리 스포츠계의 잘못된 문화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선수촌이란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교육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담론과 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1990년대 이후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심리 분석이 대신했습니다. 이런데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을 앞둔 지난 겨울 해병대 훈련을 추진하면서 군인다운 강한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기보다는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올림픽을 마친 뒤에도 해병대 입소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자화자찬해 논란을 또 키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진상 조사를 벌이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들 사이의 낡은 문화를 없앨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나올 방안은 강제적 방법을 쓰기보단 자율적 해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던입니다. 검찰이 2017년 일어난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7년 만에 지열발전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관리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은 물론이고 전국을 뒤흔든 규모 5.4의 지진과 이듬해 2월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 정부 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말 시작된 지열발전 연구 과정에서 땅속에 물을 주입하면서 생긴 자극이 일으킨 촉발 지진이라는 겁니다. 시추 과정에서 이수 누출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진 발생 기록과 인위 지열 발전 실정 연구 과정에서 행했던 수리 자극, 이수 누출이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정부 조사단 발표 이후 책임을 묻는 고소 고발이 잇따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수사 5년 만에 검찰은 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업체 대표와 이사,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규모 5.4의 본진보다 7개월 앞선 2017년 4월에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연구 책임자가 실시간으로 지열 발전이 유발하는 지진을 관측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지진계 유지나 관리, 분석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열발전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등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촉발 지진 책임자는 솜방망이 기소하고 공직자는 처벌하지 않은 졸속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진 발생 7년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톤이상 의상상을 수상한 우리 창작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OST 앨범이 빌보드 차트에 올랐습니다. 공연 제작사 오디컴퍼니는 지난 2일 발매된 위대한 개츠비 OST 앨범이 빌보드 차트 캐스트 앨범 부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뮤지컬은 미국을 대표하는 고전 소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원작 소설에 각색한 제품으로 오디컴퍼니 신춘수 대표가 기획과 제작을 주도하는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빌보드 캐스트 앨범은 뮤지컬 출연 배우가 직접 부른 OST 앨범 중에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차트입니다. 고 신해철 씨의 10주기를 맞아 생전 모습을 추억하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공연 주최 주관사인 넥스트 유나이티드와 드리머스 컴퍼니는 오는 10월 26일과 27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동료와 선후배 음악가들이 신해철 씨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재해석하는 헌정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 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청이 궁궐과 조선 왕릉 경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다음 달 선릉 외곽 담장 4곳에 동작 감시와 경고음 발송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취약 시간대에는 조선 왕릉 경내뿐 아니라 외곽 순찰을 병행하는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릉은 지난 14일 새벽 담장 틈으로 몰래 들어온 50대 여성에 의해 주먹 크기의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